이게 한타를 이겼으면 그 다음 한타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타 조금 잘 됐다고 앞에 나가서 까불거리다가 잘리는 딜러들 있죠. 그거 결국 스노우볼 굴러서 나중에는 지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훈련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풀악셀 밟으면서 RP10 때려가면서 강하게 키워낼 것이냐, 아니면 하남자처럼 훈련 강도에 여유를 두고 길게 보고 갈 것이느냐. 결국 RP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RP가 뭔지 잘 모르겠다,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RP의 기초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제 의견과 제가 선호하는 건 하남자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그리고 파워리프팅을 하는 분들에게 말이죠. 왜냐? 그 속도가 조금은 느릴 수는 있어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풀악셀 급발진을 밟으면서 훈련을 해 나가면 그 단기간에 빠른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훈련 자체를 장기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길게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팀게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한타를 이겼으면 그 다음 한타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타 조금 잘 됐다고 앞에 나가서 까불거리다가 잘리는 딜러들 있죠. 그거 결국 스노우볼 굴러서 나중에는 지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게임과 운동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게임은 한타 잘 이겨내면 그 판 자체가 아예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운동은 PR 한번 잘 쳐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운동이 영영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풀악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하남자 이야기를 해야겠죠. 하남자가 되면 하남자라 그러니까 어감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RP 언더슈팅을 하면서 훈련에 RP 여유치를 남겨두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여유치가 남게 되고, 이 여유치는 곧 성장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자, 이와는 반대로 RP 오버슈팅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강도로 계속 때려 나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복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해 나가게 되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성장세와 퍼포먼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게 돼요. 이에 대한 부작용은 훈련을 길게 지속할수록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계속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복이 덜 돼 있는 상태로 계속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곤함이 항시 따라다니게 될 거고, 불완전한 회복과 장기적인 피로의 누적으로 부상에 더 쉽게 노출이 되는 건 물론이고, 부상을 입었었다면 그런 부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고, 리프팅 실패 횟수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물들만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저해해버린단 말이죠.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한타에 영혼 갈아서 한타 딱 치고 나서 운동 진짜 완전히 접어버릴 게 아니잖아요. 길게 봐야죠, 길게. 그래서 초반 주차, 초반 블럭에서는 이 RP 언더슈팅을 통해서 여유치를 좀 남겨두면서 어떻게 성장세를 그리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만약 충분한 성장세를 보였다면 그 다음 주차, 그 다음 블럭에서는 조금 더 RP나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RP에 여유치를 두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 훈련 세션, 다음 주차에는 내가 확실히 증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인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초반부터 그냥 RP10에 가깝게, 원RM에 가깝게 바로 그냥 풀악셀을 밟아버리면서 운동을 해버리면 프로그램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성장세가 어떠한지를 관찰하기도 전에 그냥 몸이 거덜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성장 포텐셜을 다 갉아먹는 행위라는 거죠. 여기에 초장부터 그렇게 높은 RP를 찍어버리면, 야, 내가 이걸 이번 주에 이렇게 드는데 다음 주에 증량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마저 받게 된단 말이죠. 자, 제가 심리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죠. 이게 제가 RP에 대해서 여유치를 두면서 훈련을 한다는 게 회복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점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싱글 세트를 진행할 때 저는 RP8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 중량도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고, 이게 RP가 8이라면 중량이 확실히 무겁게 얹어져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다음 주차의 증량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강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훈련의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너무 쉽게 들려버리는 중량이 돼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훈련 구성이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간혹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 아니면 초엘리트급 보급자, 아니면 구력이 20-30년 쌓인 경우를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풀악셀 급발진이
낭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낭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알아내야 됩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그거 틀린 말 없다고 보거든요. 더 잘 해내고 싶다면 그만큼 체계를 확립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항상 RP 6 언더 이렇게 막 크게 남겨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적당히 끊고 빠져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치고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갈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중량 뽕맛에 빠져가지고 신나게 치고 들어갈 줄만 알지 적당히 빠져나올 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도만 쌓이고 중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다치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모멘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 훈련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최적의 모멘텀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말이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5kg, 10kg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